여기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있어서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 오늘 저는 우주 관련된 주제로 얘기하는 자리로 알고 와서요. 관련돼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되게 많은데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30초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천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사정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공대를 가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심사역을 97년부터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주 관련된 산업이 막 되면서 저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하는 게 제 꿈이고, 제가 투자한 회사의 비행선을 타고 달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여기 다 많이 계시니까 97년부터 했고요. 최근에 우주항공 쪽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딥테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딥테크 소부장 쪽에 한 50, 30, 20 헬스케어가 좀 비중이 줄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련돼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 최근까지 12개 회사 3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루미르는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이고, 이노스페이스, 우리 여기 컨택 같이 투자했는데 창경이랑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투자한 투자자였고요. 요 세 개가 이제 상장했고 여러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벤처 펀드가 지금 58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펀드 조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22년까지는 최근 2년 동안은 이제 펀딩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창투사들이 펀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을 정점으로 해서 투자가 꺾였고요. 다행인 거는 작년 반기 대비 올해 반기에 투자가 한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 희망을 해봅니다. 업종별 투자를 보면 예전에 21년 투자 많이 됐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쪽 투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플랫폼 투자가 많았는데 그 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항공과 같은 딥테크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IPO가 사실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기평으로 간 회사가 35개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회사가 기평으로 갔습니다. 다만 바이오 위주였던 게 이제 딥테크나 이런 위주로 좀 다변화가 돼서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냥 기술 회사들, 딥테크 회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상장하고 있고, 우주항공 회사들이 앞서 상장한 2개 회사가 다 기평으로 갔거든요. 컨택은 매출이 150억 나는데도 기평으로 갔고요. 그래서 기평 제도를 통해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앞으로도 상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평 제도가 작년에 좀 보완된 게 있는데, 국가 첨단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해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은 기평을 하나만 받고,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보통 2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받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제도가 실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VC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약간은 이제 회복세에 있고, 근데 여전히 조금 움츠려들어 있는데, 저희한테 창투사한테 출자해주는 출자자들도 약간 위축돼 있어서 요즘 펀딩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나 비대면 플랫폼 이런 투자가 어렵고요. 근데 반면에 우주항공, AI, 로봇 이런 분야가 그 빈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된 분야는 오히려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주산업인데요. 우주산업은 이건 글로벌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이 벌써 이렇게 붐이 한번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붐인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제 왔는데 붐이 좀 너무 빨리 꺼진 듯한 느낌이어서 좀 속상한데,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주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활용한 비즈니스, 다운스트림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주 기업이 실제로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주가 그동안은 국가 위주의 그런 사업이었는데,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면서 양산 개념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을 내는 사업으로 이제 개념이 좀 바뀌기 시작했고, 우주의학하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듯이 다른 분야하고 융합되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랜드스페이스가 재사용 발사체에 성공하는 뭐 발표도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스페이스X가 사실 큰 한몫을 했는데요. 최근 23년 오른쪽 막대가 23년인데 23년 뭐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발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비용은 역시 로그함수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특이할 거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인데, 한국에서 2030년까지 약 500개의 위성을 발사할 거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붐비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인데, 우주 산업, 새로운 산업이 막 올라오고 있는 산업들이 왼쪽에 있는 이쪽인데, 이쪽에 있는 사업들이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분야인데, 이쪽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 관측, 그다음에 스몰 런처니까 이제 소형 발사체인데, 이미 거기는 이미 막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트레가이, 오신 텔레픽스, 그 다음에 스몰 런처인 뭐 이노스페이스 이런 데들이 이제 막 상장까지 가는 것 같고요. 여기 또 오신 뭐 스페이스빔 같처럼 우주 광통신하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인데 우리나라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뉴스페이스라는 말을 만들어줬는데, 나사가 예전에 이제 우주 왕복선 이제 셔틀 프로그램을 하다가 잘 안 됐고, 여론이 안 좋아서 그 사업을 접었고, 그 빈자리를 뉴스페이스라는 기치로 나왔던 스페이스X가 차지했는데, 사실 스페이스X가 15년에 망할 뻔했는데 펠컨 9 로켓을 한번 쐈는데 그때 막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직후에 그 다음 달에 나사가 1조 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해줘서, 사실은 나사는 스페이스X는 나사가 키워준 회사고, 실제로 굉장히 나사의 비밀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보잉의 스타라이너가 사람 태우고 ISS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못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옛날 회사인 보잉과 신생 회사인 스페이스X와의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정부의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민간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숫자에서 좀 감이 없지만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87조 원이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이 미국이고, 그 중에 또 한 3분의 1이 중국인데요. 중국이 민간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아까 한국의 투자하고 똑같이 우주 투자가 21년에 꼭지를 찍고 이렇게 투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도 되게 힘든데요. 근데 여기도 희망적인 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우측 상단에 있는 그 그래프의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투자가 이제 고개를 약간 쳐들고 있죠. 그래서 투자가 약간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사실은 여기는 펀딩한 거를 또 얼마를 받고 얼마 밸류 했는지는 그냥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대략 그냥 최근까지 누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외부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펀딩을 받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 3개만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가 13조 정도를 펀딩 받고 시리즈 F 했었다고 하고요. 최근 밸류, 작년 말 밸류가 250조 정도 밸류라고 합니다. 로켓랩이 이제 뉴질랜드 베이스의 소형 발사체 회사인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올해 상업 로켓 발사 일렉트론이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50번이나 발사를 했고, 스페이스X보다 올해 더 많이 발사한 회사가 로켓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실적 있는 회사들은 되게 주가도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상장한 우주 회사들을 보면 되게 특이한 걸 볼 수 있는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세트레가이가 2008년에 우주 스타트업으로는 거의 첫 번째로 상장을 했고요. 저 뒤쪽에 21년, 22년에 이제 회사들이 몰려 있는데, 저게 이제 바로 이제 뉴스페이스 붐이고 버블인데, 21년도에 나스닥에 12개 회사가 한꺼번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회사, 뭐 플래닛 이런 회사들, 블랙스카이 이런 회사들 그때 다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심하면 10분의 1 토막 난 회사도 있고 굉장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희망 있는 거는 최근에 그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이라는 그 우주 궤도상에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도쿄 증시에 지난달에 상장했는데 8월달에 상장했는데 1조 정도 밸류로 상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1년, 22년에 상장된 회사들인데요. 딱 두 개만 말씀드리면 로켓랩은 올 6월달 기준으로 2.3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3.5 빌리언으로 불과 3개월 사이에 50%가 주가가 올랐거든요. 아까 일렉트론 로켓을 상반기에만 50번 쏴서 실적이 올라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고요. 반면에 모멘터스라고 이 회사도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밸류가 안 될 정도의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잘 되는 회사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장에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약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되고 전체 매출이 3조밖에 안 돼서 사실 벤처캐피탈 시장보다 훨씬 작아요. 벤처캐피탈 시장은 아까 7조 전체적으로 한 10조 정도 투자되는 시장인데 저희 투자 업계보다 훨씬 작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우주청이 개청되고 달에 가겠다, 화성에 가겠다, 뭐 우주기업 1,000개 육성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가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번 달에 우주청에 내년 예산안이 나왔거든요. 이제 예산국회에 올릴 예산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30%가량의 예산의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주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형 발사체나 차세대 발사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증액을 했고 첨단 위성, 달 탐사의 달 착륙선 개발 이런 예산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관련된 사업에 이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한테는 이게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항공 관련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주항공청의 기조가 우주는 이제 키우고 항공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 번째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인데요. 이 대기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 관련된 회사인데 다 방산업체예요. 그래서 우주 산업은 방위 산업하고 완전히 동격이고요. 근데 또 특이할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 말, 올 반기, 올 9월에 이제 시가총액을 다 써놔봤는데 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배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한 분들은 뭐 재미를 많이 받고 다 큰 회사들인데 자산운용사들도 이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장사 중에 중소 중견 기업들도 많거든요. 인텔리안테크나 세트레가이, 뭐 하이록, 한양ENG 이런 회사는 전통적인 회사인데 우주 관련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도 잘 되고 있고 특히 저 오른쪽에 작아서 안 보이는데 누리호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우리의 미국이 맹방이지만 기술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다 자체적으로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 앞으로도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한테는 큰 힘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루미르까지 하면 다음 달 루미르 상장하는데 이 세 개의 회사가 우리 우주 스타트업을 이제 이렇게 막 대변을 많이 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세 개 회사 다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게 컨텍이 시가총액이 1,200억, 이노스페이스가 1,500억으로 공모가 대비하면 반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그 기대가 꺾여서 약간 이제 위축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루미르가 다음 달에 상장하는데 지금 아무튼 공모가 밴드로는 3천억 안팎이어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우리 우주산업, 우주 투자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는 정도로 이제 어떤 산업이 좀 두터워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가고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혁신의 숲이나 더VC 같은 데 보면 다 있는 자료인데 뭐 페리지나 나라나 우나스텔라 같은 회사들 최근에 펀딩까지 해서 다 뭐 수백억, 1,000억 넘게 펀딩을 했고요. 많은 회사들이 또 생겨나고 있고 또 투자를 막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다른 산업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은 기업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전망은 하나만 드리면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어서 정부가 어느 쪽에 이제 포커스하는지를 아는 게 사업가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붐이 오면 항상 약간 좀 꺼지는데 그 꺼지는 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기는가가 이제 투자자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뉴스페이스 펀드라는 걸 이제 과기정통부 출자를 조금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뉴스페이스 펀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블라인드 펀드에서도 할 건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크게 네 가지 분야인데요. 수송, 그러니까 발사체 쪽, 그 다음에 위성 쪽, 그 다음에 위성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 그 다음에 엘포 탐사선이나 아프피스 같은 소행성 탐사, 헤이로 같은 달 탐사 같은 탐사 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는 아까 말한 발사체 그런 회사들인데 투자할 만한 이제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고요. 가장 붐비는 데가, 그리고 산업이 큰 데가 위성 사업 관련된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나오고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우주 활용 분야는 앞으로는 가장 커질 사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좀 중장기적이지만 이 분야는 주목될 분야이고, 우주 탐사 분야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분야여서 아마 상징적으로 몇 개 분야는 이제 나라에서 밀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